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부는 오후, 정희는 손자 하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올해 65이 된 정희에게 5살 하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워낸 정희에게 손자의 존재는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졸랐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하준을 그네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하준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커다란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서연은 집안일에 성실했고 하준 돌봄에도 정성을 다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야 해서요,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병원에 가야 해서요 하며 핑계도 늘어났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옷을 골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욱이 서연은 외출 후 돌아오면 핸드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뤘고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왜 멍하니 계세요? 하준의 목소리에 정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준아.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까?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문득 하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분명 예쁘게 생겼지만 가끔 아들 준호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준호 어릴 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는데 서연의 이상한 행동과 겹치니 괜한 상상이 드는 거였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하준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나서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하준이 할머니, 저기 엄마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정희는 하준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되뇌었지만 가슴은 벌써 두근거리고 있었죠. 서연과 그 남자는 마트 앞 카페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하준에게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아들 준호에게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하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의 모양, 코의 라인, 심지어 웃을 때의 표정까지도 하준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닮음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안 가요? 또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준이가 저 남자를 닮은 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어갔고 정희는 하준의 손을 잡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하준과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척하면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서연과 그 남자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명백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걷고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그런 모습들이 부부가 아닌 새로운 연애를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연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정희는 하준을 이웃집에 맡기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정희도 같은 전동차에 타서 몇 칸 떨어진 곳에 서 있으면서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집에서는 본 적이 없었는데 정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서연은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밖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그날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남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올렸고 서연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누르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하준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나와 근처 영화관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그에게 기대어 웃는 모습까지. 정희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신경 써서 찍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영화관 앞에서였어요. 그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를 했던 거예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표정이었고 그 남자는 서연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어요.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준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누구 아들일까? 준호의 아들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하준의 닮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서연과 그 남자의 관계, 그리고 과거까지 모두 조사해보기로 한 거죠. 정희는 인터넷으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곳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탐정 사무소의 중년 남성은 정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분과 그 남성의 관계, 그리고 과거 교제 여부까지 모두 조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탐정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고 하준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준이는 내 손자야. 피가 어떻든 상관없어. 드디어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사무소에 갔을 때 정희의 예상은 완전히 적중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수, 31살이었고 서연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결혼 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남성과 며느리분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도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자분이 태어나기 전 시기와 이들의 교제 시기가 겹친다는 거예요. 탐정의 설명에 정희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하준이는 준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들의 만남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주로 강남 지역에서 만나고 있고 호텔을 이용한 기록도 있어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니 정희가 찍은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준호는 서연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준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런데 서연은 그 모든 걸 속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확실히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였어요. 아무리 정황상 확실해 보여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하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칫솔도 함께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어요. 이틀 후 정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편으로는 결과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희의 예상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준이와 준호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하준이는 준호의 친자가 아니었고 서연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로 준호와 결혼한 거였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속고 살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알 권리가 있었고 서연의 배신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정희는 서연과 하준이를 다른 방으로 보내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희의 진중한 표정을 본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무슨 일이에요, 엄마? 라고 물었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을 우연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것부터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모든 걸 다 말해줬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마 그런 일이.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정희가 사진들과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준호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준호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럼 하준이는? 준호가 중얼거렸을 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와의 추억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서연이는 다른 문제야.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서연이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들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라고 위로했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 따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준이를 정희에게 맡기고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서연은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오자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준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왔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서연아. 준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말?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정희가 찍은 사진 중 하나를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본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강민수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설명해 줄래?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냥 옛날 친구야.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서연은 점점 얼굴이 파래지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준호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을 때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준이, 내 아들 아니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의 질문에 서연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사과에 준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나를 뭘로 본 거야? 서연은 울면서 모든 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민수와 교제했던 것, 임신했을 때 민수가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것, 그래서 준호와 결혼하게 된 것, 결혼 후에도 민수와 연락을 끊지 못했던 것,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하준이가 자랄 때마다 민수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래서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됐고, 서연의 변명을 듣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고? 준호는 서연과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다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에 대한 사랑, 하준이에 대한 애정,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불륜 증거 사진들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외출한 사이 준호는 정희와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하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의 가장 큰 고민은 하준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아빠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우리가 키워야 해.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서연이가 잘못한 거지. 하준이는 아무 죄가 없어.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준이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하준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오자 준호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성해. 준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하준이 때문에라도. 서연이 애원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랑 민수는 상관없어. 준호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준이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맞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아빠 역할을 해왔고 하준이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 갑자기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 준호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준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서연의 불륜과 기만 행위, 그리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도 준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준이는 여기서 할머니랑 나랑 함께 살 거야. 네가 만나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에 면접 교섭권으로 만나면 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는데.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부라는 게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관계야. 나는 네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일도 없었겠지. 결국 서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준호의 의지도 확고했거든요. 짐을 싸는 서연을 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속이고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가끔 하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아이와 몇 시간 함께 보내고 가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민수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책임감 없는 그의 성격은 여전했고 서연이 이혼한 후에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정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다짐이었습니다.